특별 생방송 박스권 증시 돌파 전략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한대로 이번 시간 와운의 파트너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김대복,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갇혀있는 시장입니다. 이 갇혀있는 시장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실적 그리고 모멘텀을 겸비해야 되겠죠. 2분기 실적 기대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모멘텀과 이슈,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 탑10 바로 12종목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기대주 10위는 퓨런티어입니다. 강한 급등 이후에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퓨런티어. 자율주행의 탑티어다 증권사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죠. 다만 장비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매출 구조가 고객사에 납품하고 사용 확정을 받은 이후 이 매출 채권 납품 완료 후 매출로 전환을 하면서 매출 인식까지 시차가 좀 있는 점은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객사 납품이 완료되면 한 분의 매출로 인식될 예정인데요. 이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 그러면서 수주 잔고 증가로 올해 퓨런티어의 실적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자율주행 차량 기준으로 평균 카메라 모듈 탑재 개수가 8개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 수익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한 이후에 2분기를 넘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무려 897%나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퓨런티어. 높은 성장성과 가시화되는 실적 주목해 봅니다. 2분기 실적 기대주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9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성장주의 대표, 이 AI주 내에서 셀바스 AI가 이제는 숫자로 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연초 급등 이후에 AI 제2의 상승기 실적으로 보여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AI 헬스케어, 교육 노하우를 확보해 나가면서 사업화하고 가능하다. 머지않아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숫자로 보여줄 것이란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AI 음성인식 전문 기업이죠. 3월 고점을 찍은 이후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주가 급락한 이후 바닥을 다지는 중입니다. 1분기 매출이 1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이긴 했으나 영업이익이 6억 원, 전년 대비 약 60% 감소하면서 아직까지는 수익성보다는 외형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AI주 내에서는 흑자, 숫자가 나오는 기업으로 매출 성장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2분기는 영업이익 개선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셀비노트, 셀비체크업, AI 음성인식 헬스케어 서비스에 셀펍 등 교육 분야 신제품도 공개했고요. 신규 사업 AI 원격으로 사업 확대 기대감까지 높아지는 셀바스 AI의 실적 기대주로 AI 또 대표주이기도 하죠.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8위입니다. 또 어떤 종목의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을까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JVM이 8위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죠. 한미계열 약국 자동화 업체입니다. 매번 실적 기대가 높은 종목입니다. 파우치형 조제 제품 글로벌 1위로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국내외 장비 및 소모품 가격 인상 효과를 반영하면서 안정적인 이익 증가, 올해 무난한 이익 성장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는 영국 등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약국 자동화 시장 성장에 따른 수출 확대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수출 비중이 이제 2년 내에는 내수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멀티플 확대 목표가 31,000원을 IBK투자증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점 꾸준히 높여가는 JVM이 2분기 실적 기대주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 살펴봤습니다. 10위 퓨런티어부터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10위 자율주행 관련주 탑티어 퓨런티어입니다. 이 지난주 신고가 경신 후에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10%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하락을 좀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홍희진 파트너님. 네, 일단 퓨런티어 하면 뭐 아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하면 퓨런티어고,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이 1분기가 서프라이즈가 좀 발표가 되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씩 매물에 따른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라는 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이라는 게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약간 주가가 빠지면 우려감이 생기고 올라가면 이게 너무 좀 좋아 보이는 이런 심리적인 멘탈 관리가 힘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삼성전기가 결국엔 테슬라 물량을 수주하는 이제 그런 구조.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퓨런티어가 이제 테슬라 물량도 이제 담당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레벨 3에 대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없는 상태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진행이 좀 되는 만큼 기대감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추이가 제가 지금 오늘 주제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는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고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한 19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190억이 사실상 그렇게 큰 수주 잔고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은 작년보다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보다는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지금 기대감이 조금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이제 하락을 매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조금 매물 부담을 갖고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좀 무시하면서 좀 대응하기보다는요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하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 좀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단순 차익 실현의 8%의 하락인 거죠? 일단 지금 나스닥도 조금 꺾였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도 지금 종목이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네. 좀 악재보다는 그동안의 실적 발표 전에 매수했던 기관 수급이 약간 출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매물 부담이 좀 작용되는데 26,000원짜리가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 좀 체크는 좀 필요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저라면 지지되는 걸 보고 좀 접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가 되는 걸 보고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 시장까지 좀 확인을 하고 시장이 이 정도면 좀 조정이 좀 충분히 받았다. 이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 그때 조금 더 적극적인 좀 대응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000원의 지지선이요? 26,000원. 26,000원이요? 네네네. 26,000원이면 뭐 아직까지 뭐 폭이 근데 이게 있으니까. 박스권 네. 상단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 센 자리이기 네. 때문에 그 자리를 터치하고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지를 받게 되면 네. 큰 박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 보자. 퓨런티어 오늘 좀 약세 폭이 크기는 합니다만 일단 단순 차익 실현으로 오늘 장의 그런 흐름에 대한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9위 셀바스 AI입니다.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매출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의 이런 성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김대복 파트너님? 예, 영업이익도 조금씩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성장 기업이 꿈을 먼저 반영하고 숫자가 좀 늦게 나타나는 게 그렇죠. 특징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사실은 이제 미국의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올라왔던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입니다. 이거 전부 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초에 고점 만들고 계속 쉬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셀바스 AI는 25년간 그러니까 딥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음성 기술 쪽에 이쪽에 노하우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1호입니다. 1호의 그 지금 현재 그 음성 기술 인식한 AI 회사인데 지금 이제 매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앞으로 이제 로봇의 생태계가 지금 현재 변화하면서 AI 기반으로 하는 음성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의 시장 흐름에서는 이제 실적만 지켜주면 금상첨화죠. 이제는 지금은 낙폭도 있고 꿈도 있고 숫자도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인에서는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목표치는 31,000원으로 놓고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로봇 산업이 긍정적인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면 꾸준하게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VM입니다. 이 한미 사이언스 자회사로 유명하죠. 이 특히 팬데믹 이후에 조금 주목받는 이 약국 이 자동화 시장 중에 수혜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지금 보니까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게다가 또 주목할 부분이 이제 해외 수출인데 어디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홍희진 파트너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도 좀 밀리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국 조제 자동화, 약품 관리 자동화 글로벌 1등 업체고요. 일단은 실적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실적이 안정적인 게 오히려 탄력이 제한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제 뭐 병원 갔다가 처방전을 받게 되면 그 처방전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어떤 약 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내수와 수출이 거의 반반인데 수출 물량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입을 하고 있고 특히나 경제력이 좋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를 좀 빨리빨리 좀 진입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면 JVM에 대한 어떤 제품 자체도 필요성이 좀 증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실적이 75억 좀 달성이 됐고요. 2분기 실적이 지금 85억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크게 횡보 흐름이 좀 보였던 게 지금 2020년부터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그렸는데 위로 지금 상향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만 원짜리를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지력은 박스권 하단 자리에 대한 어떤 이탈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사실상 레벨업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JV 항상 실적 기대가 높았고 박스권 부분에서 지금 돌파에 대한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박스권 하단을 지지한다면 추세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까지 해주셨네요. 네. 네, 오늘 외국인이 1시 반 부근 매수로 전환하면서 현재 코스피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2,57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작년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음식료업계는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은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익 스프레드는 더욱더 커진 가운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1분기 실적은 커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5월 들어 흘러내렸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두드러진 반등 보이면서 3.9%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조선주들 선가는 오르고 있고 여기에다 수주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중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주총을 통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 한화와의 시너지 기대감에 50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도 강한 상승 이어가면서 34,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던 기가비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기대하던 따상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거래대금 1위 자리 지켜내면서 현재 15%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 연장안에 동의했지만 러시아에서 피부데니 항구를 차단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사료 곡물 관련 테마주들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미래 생명자원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의 급등 이어가면서 7,7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와우넷과 함께하는 박스권 증시 돌파 전략 2분기 실적 기대주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7위 종목 공개해 볼까요? 한 계단씩 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위는 텔레칩스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테슬라, 전장, 반도체 협력 기대 속에 주가도 꿈틀대기도 했었죠. 지난 1분기 실적은 사실 아쉬웠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밑돌기는 했으나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 견조하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면서 연간
동안 역대 최대 실적 기대를 키우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현대차 그룹 중심에서 이제는 중국, 일본, 유럽까지 글로벌 고객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텔레칩스, 그리고 지능형 자동차 관련 매출 성장과 함께 2분기 예상 영업이익 3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를 키워가는 만큼 주가도 키워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7위는 텔레칩스입니다. 자, 이어서 6위입니다. 최근 들어서 추세 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토비스가 6위에 올라왔네요. 카지노 전장용 디스플레이 업체죠. 최근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통신 솔루션 기업 글로커드텍 이 지분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비아디, CATL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경쟁력 높은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기존 카지노 모니터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국내 전장용 디스플레이 공장 준공하고 글로커드텍 지분 인수를 통해서 전장 사업의 성장과 또 사업 다각화 추진 긍정적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되고요. 하반기 전장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 운임과 또 패널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질적 성장을 끌어나가고 있는 이 토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위를 차지했네요. 네, 7위와 6위 종목도 짚어봤습니다. 텔레칩스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볼까요? 김대보 파트너님, 2분기에 이어서 또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사실 근데 주가는 갈만하면 아쉽고 이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기대만큼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성장과 실적으로 좀 더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예, 기대는 굉장히 컸는데 아쉽죠, 주가는. 주가는 아쉬운 이런 면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듯이 지난해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나와서 차량을 인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것이 조금씩 완화되는 이런 분위기고 그게 1분기 실적까지는 여전히 못 미쳤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제 지능형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팹립 습치 업체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 지금 뭐 모트렉스나 조금 전에 이제 소개했던 종목군, 퓨런티어, 그리고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적이 만약에 겸비되면 여기서 2분기에서는 성장의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주가도 지금 이제 4월 중순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오늘 연속으로 4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그냥 줍줍하는 이런 자리가 원래 좋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 위로 상단으로는 31,000원까지 오픈하시고 아래로 하단은 상단으로는 23,000원까지 오픈하시고 하단은 1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희진 파트너는 또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해요. 못 간 데는 이유가 있다. 아니면 다른 친구보다 못 갔으니까 이제는 가야지.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보셨을까요? 시장을 분석할 때 저는 항상 지수 상대 비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안 빠졌으면은 일단 그러니까 그 상승이 좀 제한되면은 나중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고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강해질 수 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자 쪽에 좀 속합니다. 그러니까 4월달 시장에 눌릴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밀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추세는 좀 좋고 저는 오히려 신고가도 기대감도 조금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장 관련 종목들은 항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비스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계속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홍희진 파트너님? 네, 토비스 저는 사실 좀 좋게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적 정상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포텍도 그렇고 토비스도 그렇고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한 영업이익 280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조금 심했을 당시에는 영업 적자가 56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정상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고 여기 2022년도에 70억으로 흑자를 좀 기록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다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 그다음에 지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그다음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게이밍 모니터가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추가적으로 전장 모니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오히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지금 굉장히 조금 양호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저항이 지금 센 위치이기 때문에 그 저항을 이제 뚫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크고 그다음에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자회사로 또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새롭게 좀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들이 좀 만들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다. 그다음에 신용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14,500원짜리에 대한 어떤 돌파 기대감도 좀 충분히 있지 않나.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으니 매물 소화를 조금 해야 될 위치가 아닌가. 이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공장 이제 중군식을 개최했다는 뉴스가 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김대국 파트너님? 예, 그렇습니다. 이 이제 전장용 모니터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OLED 패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지만 지금 2분기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예상대로 만약에 나와준다면 저도 14,000원대는 쉽게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비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에 대한 두 분의 공통적인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 토비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박스권 증시 돌파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모멘텀을 겸비한 기대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 바로 5위부터 또 차근차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1분기는 미약했으나 이후 창대해지리라 한미반도체가 빠지질 않네요.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 넘는 급감에 아쉬운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후 성장 기대 속의 주가는 AI 치트키로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AI 시장 확대에 따른 엔비디아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AI용 GPU와 또 HBM 수요 증가에 따른 TSP 장비 성장성을 무엇보다 주목하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20억 원에 불과했는데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604억 원입니다. 내년 실적 전망 영업이익이 1,300억 원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이 확 뛰겠다라는 기대감인 거죠. 2025년에는 매출이 5천억 원대로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성장 기대 속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만 원을 일단 제시를 했는데 실적 회복과 함께 추가 상승률을 얼마 더 가져볼 수 있을지 한미반도체 주목해봅니다. 네, 이어서 2분기 실적 기대주 4위 공개합니다. 네, 실적 탄탄하고 주가도 더 탄탄하게 올라설 수 있을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주 잔액 증가하고 사업 기반 강화되면서 최근에 신용 등급 전망 A- 안정적에서 A- 긍정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 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 8.1%를 달성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무려 10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IRA, 또 리쇼어링 움직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이 글로벌 전력기기 산업 호황에 따른 수주 목표 초과 달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 수주 증가 지속되고 여기에 네옴시티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중동 지역의 수주 확대 가시화까지 모멘텀 유효한 HD 현대일렉트릭 고점 얼마나 더 높여갈 수 있을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망의 3위는 또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GST 잘 버티고 있죠. 오늘의 3위를 기록했네요. 반도체 유해가스 정화 장비 스크러버 그리고 공정 효율을 위한 온도 조절 장비 칠러 관련주죠.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 잘 방어해줬고 반도체 생산 축소에도 전기식 칠러 수요 확대로 해외 고객사 확대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올해 실적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 전망되고 있고요. 또 대만 TSMC 향 납품을 통한 비메모리 매출처 확대,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긍정적인 영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내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잘 방어해 나가고 있고 특히 칠러 매출 올해 42%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GST 실적으로 잘 버텨내나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미반도체 우리 자주 진단해보네요. 네, 5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 주인 것 같습니다. 실적도 너무나 좋고요. 이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또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20% 넘게 급등한 날도 있었죠. 너무 많이 오른가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대국 파트너님? 예, 글쎄 지금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 이제 감산의 절차 그리고 나서 재고자산 축소 이것이 이어지는 과정 안에 AI의 어떤 성장이 반도체를 조금 더 이끌고 가는 이런 영향을 준다. 특히 지금 현재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연상이 95%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의 개와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 이제 HBM이라는 이걸 하이닉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 납품이 본격적으로는 지금 현재 2분기나 3분기로 가면 실적으로 찍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빅으로 탑픽으로 잡혀 있는 반도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도 미국 전 세계에서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다는 이유는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그만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약 한 38%나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원 팔면 38원이 남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런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단만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딩 기술인데 이것이 TSMC나 삼성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가격은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바로 따라 사는 건 좀 부담이 되지만 누릴 때마다 줍줍해서 상단을 아예 31,000원 정도 그 단위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놓고 아랫단 내려올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뭐 종목 탑10 단골 종목이죠. 좋다는 건 알겠어요. 역시 제일 부담되는 게 가격인데 신규 진입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민진 파트너님?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와야 되면 IT가 좀 땡겨지는 구조고, 근데 결국 나스닥이 박스권이 넘고 나서 우리나라 탄력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예측 없이는 저는 반도체 분석이 사실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은 물론 지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이 중요한 게 지금 같은 속도로 그러면 앞으로 쭉 갈 건지 아니면 조금 속도가 둔화될 건지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는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가장 조금 유망하다, HBM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감이 있지만 뭐 EUV라든지 뭐 DDR5라든지 지금 굉장히 좀 유망한 것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된다. 단 한미 반도체는 최소 5일선 정도까지 아니면 지금 24,000원에 대한 어떤 지지 가능성 테스트를
저는 거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한 만큼 지금부터 그냥 약간 조금 더 물린다 생각을 하고 분할매매 관점을 좀 접근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9,000원에 대한 지지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가 높은데 목표가가 3만 원 얼마 안 남았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4,000원. 그만큼 그렇죠,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나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관점으로 3만 1,000원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를 두고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제 4위 HD 현대일렉트릭도 진단을 해볼까요? 역시 주가 고점을 얼마나 높여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나요, 홍희진 파트너님? 자, 저는 일단 지금 사실 주도주 중에 하나는 전력기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좀 잘해주신 것 같은데 리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본토로 지금 공장을 지금 되돌아가게 만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뭐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결국엔 미국의 어떤 인프라가 설치가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전선에 대한 어떤 설치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지역도 지금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좀 풍부하다는 얘기고 결국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전력이 좀 필요한 사업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곳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으로의 어떤 전환과 그다음에 이제 해적 케이블도 설치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설비 교체,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어떤 리쇼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어떤 성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면 일감은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력이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입증된 이런 어떤 고객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급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인데 그 부분들에서 봤을 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북미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동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수요 증가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증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주가 매매하실 때 흐름이 굉장히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계단식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지금 서프라이즈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463억이네요. 463억으로 조금 발표가 됐고 근데 이제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559억 정도로 거의 한 20% 가까이 어떤 성장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분기랑 좀 비교해봤을 때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 기대감도 당연히 있는데 중요한 건 수주 잔고가 5조 원 정도로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어떤 포인트다. 그래 보시면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도 좋다라는 분석을 주셨고요. 오늘 뭐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 LS 모두 견조합니다. 김대호 파트너는 이 전력 관련주들 또 어디에 또 포인트를 두고 계실까요? 예, 저는 이제 뭐 그 홍희진 파트너 얘기했는 거에 다 공감하고요. 저는 특별하게 보는 것은 ESS 시장이에요. 에너지 네. 저장 시장이요.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기차라고 보이지만 크게 보면 에너지 저장의 시설을 연관해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던 에너지 저장의 그 시설에 대한 이런 쪽의 투자가 지금 현재 일렉트릭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는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수렴이 돼서 나중에 나올 때는 이게 바로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그 어떻게 보면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꾸준하게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위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죠. 이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가운데 이 GST 하단을 지지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대복 파트너님. 예. 이 GST는 이제 스크루버 장비 업체이고요. 이제 스크루버 장비라는 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유해 가스를 이렇게 정화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전체의 한 60% 가까이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온도 조절 장비, 칠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그 스크루버 장비의 단가들이 조금씩 상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아주 저조한 이런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상승하고 함께 지금 현재 반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쪽에 있는 시장 흐름들에서 이제 아까 원래 한미 반도체하고 이 종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등수를 매기는데
한미반도체는 가격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직전의 고점도 못 넘어가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의 부담이 없어서 이 종목을 약간 단위를 한 단계 올렸다 이렇게 보겠고, 지금 25,000원 정도인데 상단은 3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게 이제 꾸준하게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정 부분 딱 오른 다음에 옆으로 정체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격이 낮은 만큼 매력 있다. 이 3위 GST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현재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짝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엘리님의 의견입니다. 나선, 항생 좀 반등은 하네 라면서 시작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현재 0.1% 상승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도 19,156포인트까지 밀렸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힘을 더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두드러진 오름폭을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종로 마법사님의 의견입니다. 누리호 발사 시각 발표한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예정대로 오늘 오후 6시 24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이 디데이가 다가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쉬고 있습니다. 이 발사 이후 이 방향을 어떻게 나타낼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골드여신님의 댓글입니다. 이 반도체 없으면 왕따 된 것 같아서라는 의견인데요. 요즘 시장이 꼭 1분기에 2차 전지 없으면 서러워가 이제는 반도체 없으면 외로워로 바뀌어가는 분위기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소부장 관련주들 아침엔 분명 파란불이었는데 지금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 상승 전환에 성공했네요. 이 반도체 관련주 투심이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뀐 느낌이 명확하게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갓턴턴님의 의견입니다.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좀 수사감 지켜봐야 돼라는 의견인데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같은 대형 바이오주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함께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정말 좀 몇 년 동안 쉰 만큼 하반기엔 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2분기 실적 기대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딱 두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망의 2위와 1위는 또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2위 공개합니다. 네, 2위는 덴티움이 차지했네요. 주가 고가권에서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으로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을까요? 2분기 임플란트 값 인하, 물량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사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한 실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중국향 수출 물량이 3월부터 개선이 됐고 2분기부터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 4월부터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VBP를 시행하면서 이연 수요에 따른 4월부터 매출 증가, 2분기 말로 갈수록 점차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저효과가 또 크게 나타날 것으로도 보이고요. 2분기 러시아향 그리고 신흥국향 매출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덴티움, 치과 치료주들은 견조합니다. 2위를 기록했네요. 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우리 자동차 빼고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2분기 실적 기대주 자동차 부품주에서 차지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1위는 PHA입니다. 우리 뻔한 그 자동차 부품주 아니죠. 1분기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이를 반영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PHA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만 1,990% 급증입니다. 틀린 숫자 아니고요. 정말 그 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영업이익률 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기저가 낮은 가운데 이 펀더멘털 회복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에 최근에 주가도 반등 탄력 받고 있습니다. 고정비 축소, 비용 구조 개선에 이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 구간에 진입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됐고요. 2분기 이후로도 실적 호조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조지아주에도 공장 건설을
진행하면서 내년 또 하반기 추가 성장성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되고 비용 부담 완화되면서 신영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PHA가 2분기 실적 기대주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와 1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업종군에서 나왔습니다. 홍희진 파트너님, 덴티움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전혀 이제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가졌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플란트만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피부 미용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잖아요. 이제 헬스케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어떤 욕구, 그러니까 지금 이뻐지고 싶은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좀 진행 중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은 제품으로 조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인데 우리나라 임플란트 하면 오스템인데 오스템은 이제 곧 자진 상폐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이제 그런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냐. 결국에는 그 다음 종목이죠. 덴티움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국내 2위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2위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가 전 세계 1등 업체 스위스 기업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 쪽에서는 우려감이 있었던 게 결국 뭐냐면 VB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것 때문에 단가가 낮아져서 결국에는 매출액이 감소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좀 컸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물량이 더 많이 팔리고 여기서 이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은 축소가 조금 미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국민들조차도 자국산 제품을 임플란트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제품 또는 이제 서방 국가의 어떤 제품을 갖다 좀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품을 지금 갖다 쓰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 많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한한령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금 부진한 부분도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자체보다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어떤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굉장히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덴티움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조금 중요하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매출이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진은 30%대로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을 하긴 했지만 지금 수출입 동향을 계속 보면은 지금 현재 뭐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도 최소한 1분기에 어떤 수출입만큼의 매출액을 좀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도 지금 시장 전망치 한 1,000억 정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수치만, 그러니까 1분기만 좀 1분기보다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앞으로의 어떤 산업 성장의 좀 스토리를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구간도 사실 그렇게 비싼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비싼 위치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하다. 2위 덴티움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1위 PHA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적 살펴봤고 너무나 좋습니다. 기대감도 상당한데 주가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단 말이죠.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대복 파트너님? 예, 주가가 원래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은 우리 전차 부대가 약진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 이 종목은 이제 차량용 도어 시스템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아까 앵커께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 이 착공이 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고객사의 다변화로 시장의 어떤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밸류에 따지면 밸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 그 PE가 3.9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PB가 0.28배니까 아직까지 성장 여력이 있다. 연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지금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가총액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1,000원이 단기적으로 볼 때 8,000원대에서 11,000원 왔으니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지금은 얘는 1차적으로는 15,000원, 2차적으로는 저는 더블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릴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좋겠고 지금 당장 내일 사가지고 보는 것보다도 상승했으니까 가격 조율을 들어올 때
만 원대 초반이 매수하는데 가장 적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분기 실적 기대주 대망의 1위는 PHA가 차지했습니다. 5위 한미 반도체부터 1위 PHA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네, 박스권 증시 돌팔 전략 1부는 김대북, 홍희증 와운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